정말로 뜻깊은 자리입니다. 우리 학원에 이번에 이제 합격생뿐만 아니라 전체 수강생 중에 작년 우리 학원에 논술 1호 처음으로 이제 우리 학원에 이제 문을 들으셨던 친구인데 이름은 김한지고요. 중흥고 3학년이에요. 그리고 이 친구는 2학년 때 8월 달부터 수강을 했어요. 그래서 장장 1년 6개월 동안 선생님이랑 지겹게 길게 이제 레이스를 펼친 정말로 내가 아끼는 딸 같은 제자인데, 처음에 이 친구가 왔을 때, 두 명이 있었어요. 처음에는 그 고3하고 같이 합반을 해서 이제 수업을 했었어요.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그 한지를 그 가르치던 선생님이 고3부터 잘한다고. 그래가지고 이제 논술 신동 났다고. 뭐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던 뭐 그런 옛날 일화가 있습니다. 뭐 기억나죠? 뭐 선생님들이 막 칭찬하고 고3보다 더 잘 쓴다고 그러고. 기억나요? 네. 근데 그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우리 한지 학생한테 이 논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? 네. 자신감을 키우려는데 네. 되게 그게 자기 내면에 쌓였던 것 같아요. 그죠? 네.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진짜 잘했어요. 그래서 내가 여기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은 2학년 때 8월 달부터 논술을 하는 애는 거의 없거든요. 그 강남을 빼고는 부천, 인천에서는 사실 시기동물인데 왜 그렇게 일찍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? 2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4등급에서 올라가지가 않아서 성적 올리려는 꿈을 일찍 포기했어요. 우리 그 한지 학생이 내신이 그 당시에 4였죠? 네. 사실 4 가지고는 교과나 학종 안 되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건데 그 학생이 8월부터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너무 일찍 시작했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, 그 당시에? 제가 적응이 느린 편이라서 일찍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아무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아무튼 잘 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학생하고 이제 1년 6개월 동안 수업을 선생님이 하면서 이제 한 2차례 정도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. 하나는 원래 이제 수리 논술을 하면은 합격 확률이 한 3배 정도 뜨니까 네. 수리를 한번 해보자. 그 당시에 우리 한지 학생이 수학이 그때 한 뭐 4등급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뭐 5등급? 뭐 이렇게. 그래서 2학년 때 4등급, 3학년 3월 모의고사 때는 5등급, 뭐 그래가지고 아마 3등급까지 올려보자. 막 해서 수리를 시작했다가 포기했죠. 네. 그때 왜 수리 포기했죠? 네, 어려워서. 확통이 좀 너무 어렵다 그랬죠. 네. 확통이 어려워가지고 수학을 포기했고, 그 다음에 더 이제, 기가 찰 노릇이. 우리 학원에서 국어도 학원 했었잖아요. 수능 최저 맞춘다고. 네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수능 최저 있는 대학을 안 보겠다. 네. 자기는 수능 안 하겠다. 최저 없는 육롯을 쓰겠다. 이래가지고 나한테 또 폭탄 선언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안 된다 한지야 제발 다시 생각 바꿔라 했는데 결국 생각을 안 바꾸고 국어학원은 계속 다니는데 수능은 안 하겠다 그러고 도대체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? 수능 성적이 모의고사를 보면은 항상 성적이 강당간당 해가지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가자. 그러니까 이제 학생은 일찌감치 내신도 포기하고 일찌감치 3학년 초반에 수능도 포기한 거야. 이게 이제 수능 성적이 웬만해서는 안 올라간다라는 거를 안 거죠. 네. 정말
보기와는 달리 무지하게 냉철한 친구예요. 뭐 정확한 판단입니다, 사실상.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왜 우리 한지 학생이 이런 판단을 내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공감을 하는지 좀 더 생각을 좀 많이 해볼 그런 대목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내신과 수능에 투자할 시간에 논술에 더 집중 투자한 그러한 전략적 선택의 승리였다.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릴 수 있겠네요. 우리 한지 학생은 슬럼프라든가 그러한 고충 이런 거 없었나요? 저는 6개 중에 한 군데는 붙겠다라는 생각으로 슬럼프가 와도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이 그렇게 나는 하나라도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? 어떤 면에서? 이 논달에 대한 믿음? 뭐예요, 도대체? 아니, 한 군데는 붙여주신다고. 내가 약속한다, 그렇게? 자,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, 긍정적 사고인 것 같습니다. 그 대표적인 그 인물 전형이 우리 김한지 학생인 것 같아요. 많이 좀 배치바킹 해주십시오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원래 그 논술의 경쟁률보다는 1등급 간의 경쟁이잖아요. 그런데 그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어요? 한국학과? 25대 1인가. 오, 25대 1. 야, 25대 1이면 이게 낮은 것도 아닌데. 근데 사실상 워낙 이제 논술 실력이 기본 바탕이 있고 출중하니까 5명밖에 안 뽑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. 야, 그냥 대단하다. 막 30명, 20명 뭐 이렇게 뽑는 데도 아니고 5명 뽑는데 합격한 거는 이번에 한지가 처음이에요. 근데 그 어려운 인하대를 합격한 비결이라면 뭐가 있을까요? 주장을 선택할 때 상식적으로 올바른 답변을 선택하면 자료 선택도 쉬워서 쉽게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글로벌 컴먼 센스, 보편적 가치나 시대 정신에 어긋나는 그런 답을 쓰면 안 된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복지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. 그런 거 반대하면 오히려 자료가 해석이 거의 안 되게끔 보이지 않는 페널티를 준다. 그러니 상식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찬반을 정하는 것이 무난하게 답을 쓰고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팁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요? 네. 자, 그 다음에 또 이 첨삭을 이게 정반합으로 쓰는 거 이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거를 또 썼어요?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. 개요짜기를 꼼꼼히 하다 보니까 시간은 빠듯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논술을 했어서 시간 분배만 잘 하면 다 쓸 수 있었어요. 예. 개요짜기를 열심히 했다. 예, 그게 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입니다. 근데 우리 한지 학생은 가르치는 매뉴얼대로 이렇게 한 거야. 맞아요.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요짜기가 중요하다. 풍부한 개요짜기를 하고 예쁘게 옮겨 쓰는 그런 정성을 들였을 때 합격이 손꼽 가까워진다. 그러한 교훈을 우리 인하대 우리 한지 학생이 이제 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새로 들어올 신입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신입생들한테 해줄 말, 조언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세요. 원장님 말만 믿고 따르면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. 아우, 역시 합격하고 나서 나에 대한 그 선물이네. 네, 고마워요. 제일 중요한 것은 스킨십이고 서로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정말로 마침씨 밀착해요. 그런 소통 즐기는 수업 이런 것들을 신화를 만들어낸 그런 정말로 제가 아끼는 제자고 정말로 우리 학원에서는 또 고마운 그런 학생이었는데 아무튼 학생이 합격해 줘서 너무 고맙고요. 앞으로 대학 가서도 더 밝고 건강하게 잘 해서 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